우리 예쁜이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이스라엘 동화를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의 좋은 두 형제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카임이라는 농부가 살았어요. 카임은 아주 부지런한 농부라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정성껏 채소를 잘 키웠어요. 카임이 뿌린 씨앗은 싹을 틔우고 아주 잘 자라났지요. 카임의 밭에는 속이 꽉 찬 양배추, 그리고 굵은 감자, 그리고 누렇게 익어가는 밀이 가득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임에게는 안켈과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 카임은 안켈과 요셉에게 훌륭한 농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씨앗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두어 들일 때가 있단다. 훌륭한 농부라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하지. 어느덧 안켈과 요셉은 어른이 되었어요.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던 카임은 안켈과 요셉을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땅을 사이좋게 나누어 갖도록 하여라.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늘 서로를 사랑하고 잘 보살펴 주도록 해야 한다. 카임은 두 아들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어요. 안켈과 요셉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큰형 안켈에게는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안켈은 농사일을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즐거웠어요. 안켈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가족들은 그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동생 요셉은 그런 형님을 종종 놀렸어요. 형님은 바이올린 켜는 게 그렇게도 좋아요? 그러면 안켈은 탁자 위에서 춤추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 잘 봐. 저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니? 요셉은 밭 한쪽에 작은 집을 짓고 혼자서 소박하게 살았어요. 같은 형제였지만 이렇게 안켈과 요셉은 성격이 매우 달랐지요. 형은 춤을 좋아했지만 동생 요셉은 춤추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뭘 좋아했냐면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 성서와 탈무드를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안켈은 요셉의 집안에 책이 가득 쌓인 걸 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요셉, 너는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재밌니? 그런데 이 많은 책을 다 읽으려면 100년은 걸리겠구나. 왜 그렇게 천천히 읽고 있어? 요셉이 대답했어요. 형님, 저는 기도를 할 때는 빨리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나 책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어요. 책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성격은 서로 달랐지만 안켈과 요셉은 서로 우애롭게 서로를 보살피며 잘 살아왔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때로는 정해진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비가 내려야 할 때 햇볕만 쨍쨍 내리쬐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해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서 모든 땅들이 말랐어요. 농작물들의 뿌리도 다 그 태양 열기에 타들어갔고 이파리들은 누렇게 시들었죠. 두 형제의 밭에도 농작물들이 모두 말라서 거두어 들일 것이 거의 없었어요. 안켈은 가족이 모두 잠이 깊이 든 그 한밤중까지 잠이 안 왔어요. 가뭄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았던 거지요. 안켈은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나에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지만 요셉은 아무도 없어. 이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먹을 거라도 충분히 있어야 할 텐데. 안켈은 조용히 등불을 들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감자, 양배추, 당근 등을 손수레에 가득 실었어요. 안켈은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밭을 가로질러 갔지요. 멀리 요셉의 집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 시간에도 책을 읽고 있나 봐. 창고에 채소를 살짝 두고 나와야겠다. 그러나 요셉은 책을 읽고 있지 않았어요. 책을 펼쳤지만 한 장도 넘기지를 못했지요. 요셉은 형님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혼자지만 형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해. 가뭄이 계속되면 가족 모두가 굶주리게 될걸. 요셉은 얼른 등불을 켜고 창고로 내려가서 바구니에 가득 채소를 담았어요. 그것을 손수레에 담아서 밀면서 밭을 가로질러 형님 집으로 갔지요. 형님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바이올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보니 모두들 잠이 들은 모양이에요. 요셉은 안켈의 창고로 살짝 내려가서 채소를 내려놓고 돌아왔지요. 다음 날 형님 안켈이 창고로 내려가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채소가 조금도 줄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지 뭐예요. 어제 분명히 요셉에게 채소를 주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꿈꾼 건가? 오늘 밤에는 확실하게 주고 와야 되겠다. 요셉도 다음 날 창고에 채소가 그대로 쌓여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이상하네. 어제 분명히 형님네 채소를 갖다 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쨌든 오늘 밤에 또 갖다 놔야지. 그날 저녁 달이 나지막이 떴을 때 안켈은 손수레에 채소를 가득 담아 요셉의 집으로 갔어요. 요셉은 밤이 깊어 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을 때 채소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밀고 밭을 가로질러 안켈의 집으로 갔지요.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안켈과 요셉은 채소가 하나도 줄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작은 악마가 채소를 우리 집에 다시 갖다 놓았나 봐. 오늘 밤에는 형님 창고로 가서 이 작은 악마를 꼭 잡아버려야 되겠어. 요셉이 단단히 벼르면서 말했어요. 안켈은 귀신이 채소를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했어요. 귀신들도 우리 집에 먹을 게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모양이지. 혼자서 먹으려고 그러는가? 안켈은 감자 한 개를 꽉 쥐고 다짐했어요.
오늘 밤에는 요셉의 창고에 가서 귀신들을 혼내줘야 되겠어.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안켈과 요셉은 그날 밤도 손수레에 가득 채소를 실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서로 같은 시간에 출발을 한 거예요. 손수레를 밀면서 한참을 걸어가던 안켈과 요셉은 맞은편에 시커먼 그림자가 춤추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욕심 많은 귀신들이 저기 오는군. 안켈이 말했어요. 채소를 훔쳐가려는 작은 악마인가 보군. 요셉이 말했지요. 두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니, 저 귀신은 창피하지도 않나? 도망치지도 않잖아. 안켈이 말했어요. 저 뻔뻔스러운 작은 악마 좀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을 똑바로 들고 있네. 요셉이 말했지요. 드디어 두 그림자가 밭 한가운데서 맞닥뜨렸어요. 안켈과 요셉이 본 것은 귀신도 작은 악마도 아니었어요. 두 형제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죠. 안켈과 요셉은 채소로 가득 찬 손수레를 서로에게 내밀었어요. 서로의 손수레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있었지요. 두 형제는 서로를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 번쩍 하면서 날카로운 번개가 치더니만 후두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땅을 흠뻑 적셔주었대요. 우리 예쁜이들,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아빠가 유언한 대로 안켈과 요셉 두 형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자기는 먹을 것이 없지만 형님, 내 동생 더 위하며 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줬어요. 우리 예쁜이들도 언니, 오빠, 형님, 동생 나 자신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셔요. 오늘 밤도 우리 예쁜이들 예수님 품 안에서 좋은 밤